2021년 2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대구 남구보건소 앞 텐트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2월의 추위였죠. 하지만 그 텐트 안은 뜨거웠습니다. 아니, 지옥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흰색 방호복, 두꺼운 장갑, 고글, N95 마스크. 그녀의 이름은 김기숙. 당시 52세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난 16시간. 그 안에서 147명을 검사했습니다. 147명의 코와 목에 면봉을 넣었습니다. 147번 괜찮으세요? 곧 끝나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47번째가 끝났을 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나도 걸렸구나. 기숙 씨는 지금 54세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 전 그녀는 대구에 갔습니다. 자원봉사로 19일 동안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19일은 병실이었습니다. 확진 환자로. 오늘은 김기숙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021년 2월 대한민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때 의료진들이 무엇을 겪었는지, 왜 그들은 갔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진짜 K-방역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88년 경기도 수원. 기숙이는 19세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오빠 둘, 기숙, 그리고 남동생 하나. 넷을 키우기엔 빠듯했어요. 기숙이는 대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오빠들이 먼저 대학에 갔고 자기 차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도 가야지. 간호학과 가. 엄마, 돈이 어디 있어요? 장학금 받으면 돼. 너 성적 좋잖아. 어머니의 고집이었습니다. 딸도 배워야 한다고 했으며 특히 간호사는 평생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숙이는 간호학과에 지원했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 등록금이 면제됐습니다. 기숙이는 열심히 공부했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어요. 실습도 성실히 했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졸업 후 국가고시를 봤는데 합격했어요. 1992년 기숙이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23세였습니다. 첫 직장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내과 병동에 배치됐습니다. 신규 간호사였다 보니 선배들이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환자 대하는 법, 주사 놓는 법, 차트 쓰는 법. 기숙이는 빨리 배웠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환자들이 좋아했습니다. 기숙 간호사님 참 친절하시네요. 손이 부드러워요. 주사 안 아파요. 기숙이는 뿌듯했습니다. 이 일이 천직인 것 같았습니다. 1995년 3년차 간호사가 됐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병원 약사였습니다. 이름은 정민수. 2살 연상이었는데 정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고 1년 후 결혼했습니다. 기숙이는 27세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어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둘 다 의료인이었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1998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 기숙이는 엄마가 됐습니다. 육아휴직을 내고 1년 동안 딸을 키웠어요. 행복했지만 힘들었습니다. 특히 밤잠을 못 잤습니다.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때문에요. 온종일 아기와 함께였습니다. 남편이 도와줬습니다. 퇴근 후 아기를 안아줬고 밤에 우유를 타줬습니다. 함께 키웠습니다. 2000년 복직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일을 해야 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병원 일은 여전히 바빴어요. 야간 근무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4번,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병원에 갔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2003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준호. 기숙이는 다시 엄마가 됐습니다. 이번엔 육아휴직을 6개월만 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복직해야 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건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숙이는 버텼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2015년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중동호흡 기증후군.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기숙이가 일하는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의료진이 긴장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환자를 격리했습니다. 기숙이도 처음 방호복을 입어봤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감염되면 안 됐습니다. 메르스는 몇 달 만에 종식됐습니다. 186명 확진, 38명 사망. 기숙이는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폐렴이 퍼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숙이는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 일이겠지. 한국엔 안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월 20일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35세 여성. 기숙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스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 1월 말 확진자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통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숙이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2월이 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61세 여성, 신천지 교회 신도였습니다. 그날 하루 만에 확진자가 20명 더 나왔습니다. 모두 신천지 관련이었습니다. 기숙이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다음 날 2월 19일 확진자 50명 추가. 2월 20일 100명 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대구에 의료진을 보내주세요. 기숙이가 일하는 병원에도 공문이 왔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대구 파견, 기간 2주, 업무 선별진료소 검사. 기숙이는 망설였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22세,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17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남편도 걱정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모르겠어. 근데 누군가는 가야 할 것 같아. 기숙이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대구는 전쟁터였습니다. 환자가 쏟아졌습니다.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기숙이는 결심했습니다. 가야겠어. 52세, 간호사 경력 28년, 메르스도 겪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월 19일 저녁,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기숙이가 말했습니다. 나 대구 갈까봐. 남편이 놀랐습니다. 뭐, 위험한데? 그래도 누군가는 가야 해. 내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 진짜 심각하다는데. 감염되면 어떡해? 조심할게. 방호복 입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기숙이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조심할게. 금방 올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그러고 싶으면 가. 근데 정말 조심해. 응. 고마워. 기숙이는 자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다음 날 승인됐습니다. 출발일 2월 21일. 2월 21일 아침. 기숙이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약. 그게 전부였습니다. 2주치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딸이 안아줬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다녀와요. 아들도 안아줬습니다. 조심하세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안아줬습니다. 무사히 돌아와. 응, 걱정 마. 기숙이는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KTX를 탔습니다. 대구행. 기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구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대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이는 갔습니다. 그곳으로 2시간 후 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안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만 몇 명 보였습니다. 기숙이는 택시를 탔습니다. 남구보건소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놀랐습니다. 남구보건소요? 거기 지금 난리인데요. 알아요. 거기서 일하러 왔어요. 의료진이세요? 네. 택시 기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택시는 남구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대구 거리가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도로에는 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고스트 타운 같았습니다. 기숙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대구가 이렇게 됐구나. 오후 2시 남구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텐트가 쳐져 있었습니다. 선별진료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 수십 명이었습니다. 기숙이는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김기숙 간호사입니다. 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담당자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요. 하루에 몇백 명씩 와요. 검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방호복부터 입으시죠. 기숙이는 방호복을 받았습니다. 흰색 일회용 방호복, 고글, N95 마스크, 두꺼운 장갑, 모자, 신발 커버 하나씩 입었습니다. 입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방호복을 다 입자 숨이 막혔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보호 장비였습니다. 오후 3시 첫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검사 도구들, 환기는 거의 안 됐습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만 바람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여성이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어요? 3일 전부터 기침이 나왔어요. 열도 나고요. 신천지와 관련 있으세요? 제 동생이 신천지예요. 일요일에 만났어요. 기숙이는 적었습니다.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불편하시겠지만 금방 끝나니까 참으세요. 네. 기숙이는 긴 면봉을 꺼냈습니다. 여성의 코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여성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10초 정도 돌렸습니다. 빼냈습니다. 이번엔 목구멍에 넣었습니다. 여성이 구역질을 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용기에 담았습니다. 라벨을 붙였습니다. 끝났어요. 결과는 하루 이틀 안에 나올 거예요. 집에서 격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성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또 검사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명당 5분, 쉴 틈이 없었습니다. 1시간에 12명,
2시간에 24명. 기숙이의 몸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호복 안이 뜨거웠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고글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두통이 왔습니다. 하지만 벗을 수 없었습니다. 벗으면 감염 위험이 있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30명, 50명, 70명. 저녁 7시가 됐습니다. 4시간 동안 48명을 검사했습니다. 기숙이는 한계였습니다. 잠깐 쉬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30분 쉬세요. 기숙이는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호복을 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오염되지 않게 다 벗고 나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속옷까지 흠뻑. 2월인데도 땀범벅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기숙이는 화장실로 갔고 세수를 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마스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코와 볼에 빨간 줄, 고글 자국도 있었습니다. 기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다. 하지만 다시 가야 했습니다. 30분 후 다시 방호복을 입고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또 50명을 검사했습니다. 총 98명, 거의 100명이었습니다. 밤 11시 드디어 끝났습니다. 기숙이는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호복을 벗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두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숙소로 갔습니다. 대구 시내 한 호텔이었습니다. 정부가 의료진을 위해 제공한 곳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온몸을 씻었습니다. 혹시 모를 바이러스를 씻어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오늘 만난 98명. 그중 몇 명이나 확진일까? 혹시 나도 감염된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이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아침 7시 기숙이는 다시 보건소로 갔습니다.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줄이 건물을 돌아갔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기숙이는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더 오래 입어야 했습니다. 16시간,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중간에 30분씩 2번 휴식.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전 7시 30분,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할머니는 떨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나 죽는 거 아니가? 아니에요. 검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죽는다잖아. 아니에요. 대부분 회복하세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무섭네. 기숙이는 할머니를 검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고맙네, 아가씨. 고마워.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기숙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걸까? 가족은 있을까? 확진되면 누가 돌봐드릴까? 2번째 환자, 3번째,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전에만 60명, 점심시간도 없었습니다. 김밥 하나 먹으며 10분 쉬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채로 물도 못 마셨습니다. 방호복을 벗으면 다시 입어야 했습니다.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오후도 계속됐습니다. 40대 남성.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어요? 어제부터 열이 나고 기침이 나요. 신천지 관련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회사 동료가 신천지래요. 그럼 접촉자시네요. 검사 받으세요. 검사. 다음 환자. 20대 여성. 저 정말 무서워요. 친구가 확진됐어요.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검사. 다음 환자.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3시 기숙이는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분 부족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셨습니다.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방호복 때문에 참았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오후 5시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N95 마스크를 10시간째 쓰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드디어 30분 휴식. 기숙이는 방호복을 벗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소변을 봤습니다. 색이 진했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김밥 하나를 먹었습니다. 30분이 금방 지났습니다. 다시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또 10명, 총 147명, 하루에 147명을 검사했습니다. 기숙이는 로봇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환자 들어온다. 앉힌다. 질문한다. 검사한다. 보낸다. 다음 환자. 반복. 밤 11시. 드디어 끝났습니다. 기숙이는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호복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무너졌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동료가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앉으세요. 기숙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동료가 물을 줬습니다. 드세요. 기숙이는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목과 허리 계속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하느라 근육이 뭉쳤습니다. 기숙이는 스스로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어. 기숙아, 고생했어.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쓰러지듯 2월 23일 일요일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 출근, 밤 11시 퇴근, 16시간, 150명 검사, 2월 24일 월요일 또 똑같았습니다. 145명, 2월 25일 화요일 기숙이는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체온을 재봤습니다. 37.8도, 미열이었습니다. 기숙이는 불안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일을 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자기가 빠지면 안 됐습니다. 해열제를 먹었습니다. 보건소로 갔습니다. 그날도 130명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오한이 왔습니다. 2월인데도 춥지 않았는데 방호복 안에서 떨었습니다. 기침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이는 알았습니다. 내가 걸렸구나.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체온을 쟀습니다. 38.5도. 고열이었습니다. 기침도 계속 났습니다. 기숙이는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몸이 안 좋아요. 열이 38.5도예요. 네.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내일 아침에 오세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숙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양성이면 어떡하지? 가족한테 옮기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잠이 안 왔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아침 8시 기숙이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남들한테 했던 검사, 이번엔 자기가 받았습니다. 코에 면봉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습니다. 목구멍에도 넣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내일 나올 거예요.
숙소에서 격리하세요. 네. 숙소로 돌아왔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식사는 문 앞에 놓아졌습니다. 기숙이는 침대에 누워서 쉬었는데 열은 계속 올랐어요. 39도. 해열제를 먹었더니 열이 조금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시 올랐고 내렸다가 오르는 게 반복됐어요.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화가 왔습니다. 김기숙 간호사님, 양성입니다. 기숙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양성이요? 네, 코로나19 확진입니다. 기숙이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곧 구급차가 갈 거예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숙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양성, 확진, 자기가 환자가 됐습니다. 남들을 돌보던 사람이, 이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보답이야? 하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2월의 대구였습니다. 오후 2시 구급차가 왔습니다. 기숙이는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핸드폰 충전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방호복을 입고 왔습니다. 타세요. 기숙이는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구급대원은 앞에 있었습니다. 칸막이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대구 거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숙이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을 검사하던 내가 지금은 환자네. 30분 후 서울대학교 병원 대구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임시로 만든 코로나 전담병원이었습니다. 기숙이는 휠체어에 타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조용했는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음압병실 구역이었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기숙 환자분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에 병실이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씩 격리된 채로 여기가 선생님 방이에요. 301호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책상, TV, 창문은 있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숙이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잠겼습니다. 기숙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얀 벽, 차가운 바닥, 형광등, 이곳이 앞으로 살 곳이었습니다. 얼마 동안일까? 모르겠습니다. 기숙이는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첫날 저녁, 간호사가 왔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저녁 식사예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밥, 반찬, 국, 일회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기숙이는 혼자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모르겠습니다. 후각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증상이었습니다. 밥 냄새가 안 났고 반찬 맛도 안 났습니다. 그냥 씹어서 삼켰습니다. 밥을 다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구 확진자 수천 명, 사망자 수십 명, 병상 부족, 의료 붕괴 위기. 기숙이는 TV를 껐습니다. 보기 싫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족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괜찮아? 응? 아니, 사실은. 왜? 무슨 일 있어? 나 확진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진짜? 응?
어제 검사했는데 오늘 양성 나왔어. 지금 어디 있어? 병원, 음압병실. 증상은 어때? 열 좀 있고, 기침도 나고, 냄새도 안 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아파? 괜찮아. 견딜만해. 미안해. 왜? 보내서 내가 말렸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가겠다고 한 거야. 그래도 여보, 괜찮아. 나 곧 나을 거야. 응, 그래. 꼭 나아. 응. 아이들한테는 내가 말할게. 응. 걱정 안 하게 말해줘. 알았어. 푹 쉬어. 응.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숙이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2일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몸 상태는 비슷했습니다. 열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38도대. 기침도 계속 났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쟀습니다. 혈압도 쟀습니다. 혈액도 뽑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럭저럭요. 증상 심해지면 바로 알려주세요. 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기숙이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세상이었습니다. 기숙이는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자기는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5일째, 증상이 좀 나아졌습니다. 열이 37도대로 떨어졌습니다. 기침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후각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밤 냄새, 비누 냄새,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기숙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 새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기숙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날아가고 싶다. 10일째, 의사가 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열도 없고 기침도 거의 없으시죠? 네. 검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음성 나오면 퇴원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기숙이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다음날 결과 양성, 여전히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기숙이는 실망했습니다. 15일째, 다시 검사, 또 양성, 18일째, 또 검사, 양성, 기숙이는 절망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지? 19일째, 의사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음성이에요. 정말요? 네. 연속 2번 음성이 나와야 퇴원인데 오늘 첫 음성이에요. 감사합니다. 기숙이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일째, 다시 검사, 음성, 연속 2번 음성, 퇴원 가능, 2021년 3월 17일, 퇴원 날, 기숙이는 짐을 쌌습니다. 19일 동안 입었던 옷들 모두 버렸습니다. 소각 처리됐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간호사가 배웅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건강하세요. 감사했습니다. 기숙이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19일 만에 밖에 공기를 마셨습니다. 3월의 공기,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후각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바람 냄새, 흙 냄새, 기숙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있구나. 나 살아서 나왔구나.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네.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행. 2시간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숙이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안아줬습니다. 여보, 응, 나왔어.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기숙이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왔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날 저녁, 가족 넷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기숙이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19일 동안 혼자 먹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먹습니다. 후각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냄새가 났습니다. 밥 냄새, 국 냄새. 기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2021년 4월 기숙이는 2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재감염 방지였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출근하고 등교했습니다. 기숙이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음압병실과는 달랐습니다. 4월 말 격리가 끝났습니다. 기숙이는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기숙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다 나았어.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하지만 병원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유행이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손 소독을 했습니다. 거리를 뒀습니다. 기숙이도 적응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2021년 5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또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2월보다는 나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준비됐습니다. 병상도 확보됐습니다. 검사도 빨라졌습니다. K-방역이 작동했습니다. 기숙이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겨내고 있구나. 2021년 여름 확진자는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살았습니다. 기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환자를 돌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2021년 가을 3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백 명. 하지만 2월과는 달랐습니다. 패닉은 없었습니다. 의료진도 준비됐습니다. 국민도 협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률 95%. 기숙이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해내고 있어. 2021년 초 백신이 나왔습니다. 기숙이는 의료진 우선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2월에 첫 접종을 받았습니다. 화이자 백신. 3주 후 2차 접종. 부작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팔이 좀 아픈 정도. 기숙이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겠지. 2021년 여름 델타 변이가 퍼졌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됐습니다. 돌파 감염. 기숙이는 조심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썼습니다. 손을 자주 씻었습니다.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2021년 겨울 오미크론이 나왔습니다. 전파력이 엄청났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만 명. 하지만 중증률은 낮았습니다. 백신 덕분이었습니다. 사망자는 줄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버텼습니다. 기숙이는 생각했습니다. 끝이 보이는구나. 2022년 확진자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마스크도 선택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극장에서. 기숙이도 가족과 외출했습니다. 2년 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2년 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2023년 5월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됐습니다. 더 이상 팬데믹이 아니었습니다.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기숙이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3년 만에 얼굴 전체를 보였습니다.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숙이는 54세입니다. 여전히 간호사로 일합니다. 33년 차입니다.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2021년 2월 대구 19일간의 음압병실. 기숙이는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왜 갔을까? 후회하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다시 그런 일이 생겨도 갈 거야. 왜냐하면 그게 간호사니까. 환자가 있으면 가야 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2024년 2월 코로나 4주년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추모식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헌신한 의료진을 위해 기수기도 참석했습니다. 묵념을 했습니다. 1분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2021년 2월 21일 텐트 안에서 방호복을 입고 147명을 검사하던 그날, 그날의 자기가 생각났습니다. 52세, 두렵지만 용감했던,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자기가. 기수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어. 기수가 정말 고생했어. 현재 2024년 3월 기수기는 평범한 일상을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봅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갑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습니다. TV를 봅니다. 잠듭니다. 평범합니다. 하지만 기수기는 압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2021년 2월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음압병실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19일 동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입니다. 자유롭습니다. 건강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기수기는 딸 서연과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4년 전 대구 갔을 때 무서웠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기수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무서웠어. 그런데 왜 갔어요? 누군가는 가야 했으니까. 혼자 아팠을 때는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혼자 음압병실에 있을 때. 어떻게 견뎠어요? 기수기는 딸을 봤습니다. 너희 생각했어. 아빠, 너 준호. 너희를 다시 보고 싶어서 견뎠어. 서연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그때 돌아와줘서. 기수기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기숙 간호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1년 2월 대구에 갔던 한 간호사, 19일 동안 음압병실에 갇혔던 환자, 그리고 지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생존자. 기숙 씨는 말합니다. 코로나가 준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힘들 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견뎠어요. 의료진도 국민도. 그게 K-방역의 진짜 힘이었어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 서로를 위한 배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기숙 씨는 지금도 간호사로 일합니다. 환자를 돌봅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야간 근무도 있습니다. 감정 노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천직이니까. 33년 전 간호사가 된 그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1년 2월을, 대구가 울던 그날을, 텐트 선별진료소를, 방호복 입은 의료진을, 그들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147명을 검사하고 스스로 확진되고 19일 동안 격리되고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터로. 왜냐하면 그게 의료인이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김기숙 간호사의 용기, 그리고 수많은 의료진의 헌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평범하게.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함께 이겨낸 우리 모두에게.